네, 앞서 2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연결해서 지방선거 일주일을 앞둔 판세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분석하는 판세 들어보겠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이 처리가 됐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어떻게 청구를 하셨습니까? 네, 청구했고요. 뭐 예, 효력 집행 정지 신청 되놨는데 예, 저 김기현이가 아마 민주당을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음, 김기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음, 민주당이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다. 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회 역사에서 아마 민주당이 행하는 그 치욕적 행태로 기록될 것이다. 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국회의원 제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국회 치욕의 역사로 남아 있는데 음. 뭐 그의 비견될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불법적 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라든지 이런 회의에 일체 지금 그 출석을 못 하는 겁니까? 30일 뭐 동안? 상임위원회 하고요. 예. 본인이 뭐 출석이 안 된다 그러고 뭐 석 달치 봉급을 한 푼도 안 준다 그런다는데 뭐 그래요? 이러던 저러던 예. 좋습니다만은 제가 뭐 4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음, 뭐 직접 개입을 했고 경찰이 총동원돼서 음, 김건희 죽이려 그랬지만 안 죽고 오뚜기처럼 살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김건희는 민주당이 어떤 폭을 저지르라도 음, 정정당당히 떳떳하게 계속 음. 오뚜기처럼 국민 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먼저 결정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자, 지방선거 판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자,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저희들 처음에 대략 한번 9석 이상 총 음, 7개 저희 자리가 있습니다만 7개 중에서 9군데 이상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음,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반 이제 곧뒤에 종반에 접어들 텐데 음, 전체로 판세가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고 특히 그 투표율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 역대 지방선거가 60% 수준 이게 투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투표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음,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음, 아무리 뭐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투표를 제거하는 데 음. 저희들은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서 저 연결했던 김민석 총괄 선대본부장 민주당의 총괄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는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여기에다가 뭐 인천 정도까지 해서 초박빙이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단하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곳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야 뭐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뭐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그 국민 여론인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음, 저희들이 이건 뭐 이렇게 여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음,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자체적인 여론조사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외부에 공표되는 여론조사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께서 전체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보도를 보면 당내에서는 대전, 충남, 세종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책임진 입장에서 그렇게 예. 말씀드리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그렇게 짐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김민석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 여론조사가 많이 틀린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발언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래요? 그 자유들이 질 때는 그 여론조사가 뭐 신뢰성이 없다고 이길 음, 때는 신뢰성이 있다고 함께 뻔한 거니까 그 말은 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음,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는데 그걸 무시하겠다 그러면 음,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그거 그냥 신기로 쫓아가는 것이겠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론조사가 오히려 벌어진다 이런 그 차이가 더 커진다 이런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 체감하는 느낌도 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 서울 지역 몇 군데 지금 이제 구청장 선거 접전인 지역들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선거 지원을 합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겨보지 못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음, 제가 연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일일이
걸어다니거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지지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심지어 연설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한참 쳐다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손을 V자를 그려서 손을 흔들어주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저희들이 굉장히 열세인 지역에서 이제 그 정도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닥 민심은 그 민주당의 이 오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야당이 발목 잡고 새로운 정부가 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야당 심판 그야말로 오만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고 검수완박법 처리하느라고 민생은 뒷전이었던 그 민주당의 모습 그것이 아마 국민들께 엄청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구청장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가 지금 접전 양상이라고 이렇게 진단하던데요. 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자꾸 얘기하고 싶겠지. 열세일 때는 우리가 열세라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네.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랬을 때 아니다 우리가 박빙 우세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질 것 같다고 하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요. 오히려 이기고 있는 정당에서 저희들이 박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그 말을 보면 민주당이 말하는 거 보면 민주당이 완전 열세라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얘기 나오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의원님. 뭐냐면 대선 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한 차로 이길 거라고 낙승을 예상을 했는데 0.73%포인트 차이잖아요. 결국은 열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한가라는 얘기 혹시 그러니까 좀 나중에 좀 당 안에서 얘기가 좀 됐었습니까? 왜냐하면 요번 여론조사하고 연결이 돼서 한번 좀 질문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 자체 분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분석을 포함하고 바깥으로 공표되는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공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세를 분석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우리 자체의 조사가 모두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로 가서 지금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단일화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고요. 예. 뭐 저희들이 단일화 하자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단일화 얘기는 강용석 후보 측에서 먼저 지시했던 그런 어젠다인데요. 저희들은 후보 단일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어떻든 이번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니 보수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용석 후보가 어떤 그 판단이 좀 하실 때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희 당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도민들에 의해서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강용석 후보의 사퇴 용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 사퇴란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뭐 그렇게 그냥 맥락은 제가 그런 드린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미 국민들께서는 특히 이제 뭐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4년에 대한 많은 실정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그 지도자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내가 찍은 표가 4표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내가 찍은 표가 당선으로 연결돼야지 누가 내가 찍은 표가 떨어지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께서 보수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그 사퇴를 안 해서 완주를 한다면 그때도 그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뭐 그걸 다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략에 차질이 오죠. 우리 전략을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비밀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그 김원희 후보가 당선될 것이 명확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개항을로 가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놓고 뭐 연고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주소지가 목동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 웃어왔는데요. 네. 그 우리 윤영선 후보가 그 대학 그 군대를 마치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다가 25년 전에 이제 자기 개인 의원 그 내과 병원입니다. 내과 의원을 개원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가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그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워딩을 했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졸업했답니다. 네.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냈단 말인가요? 그 말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제 잠시 그 인천에 살고 있던 집이 전셋집이어서 그래 집 주인이 그걸 판다고 비켜달라고 하는 바람에 서울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이 주소를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겠죠. 그거 가지고서 뭐 연거 따진다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계속 경기 아닌 경기도 성남에서 활동했던 분이지. 아니 인천 계양에 한번 거주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인천 계양에다가 뭐 세금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참 이재명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별도로 그 위원장님 이제 그 전 원내대표이셨기 때문에 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후반기 원구성 문제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그 쟁점인데 저희가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전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후반기 원구성의 지금 주체는 지금의 원내대표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민주당이 한 거죠. 원내대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 거죠. 결정의 주체는 그냥 윤호중이었죠. 그 당시에. 윤호중이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이 한 겁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A라는 대통령에서 B라는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A라는 대통령이 맺었던 조약, 외국하고 체결했거나 했던 조약이 B로 대통령이 바뀌고 그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예. 아니 그 대통령 5년 임기 내에서만 그 조약이 유효하고 5년이 끝나고 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얼토당토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지나가는 소도 없을 일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한 겁니다. 민주당은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자기들이 지금 뭐 모든 걸 다 권력을 틀어잡고 하겠다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끝까지 수사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나 이런 정예수사단이 자신들이 뒤를 캐는 것이 위험하니까 수사를 증발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그 황운하 의원, 민주당 의원이 했던 거 아닙니까? 수사를 증발시켜버리겠다. 그게 검수완박의 목표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앉아야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자신들이 수사를 하는 것을 그 법사위원장이 틀어막고 방해를 하고 법을 통과를 시켜서 억지로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수완박국 통과시키듯이요. 그래서 자신들이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 갈등이 심할 때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라고 하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 아니냐. 야당 몫이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 지금 민주당이 야당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 몫이 아니고 여당 몫이라고 했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회 역사가 이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하기 그 DJ 그 야당 총재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상임위원장을 의석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어떤 DJ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저희들이 전신정당인 여당에서요.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국회의장이 소속이었던 정당하고 법사위원장이 소속 정당은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달랐습니다. 네네. 딱 한 번 같아졌던 것이 이번 21대 국회 지난 2년 전반기 때인데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알겠습니다. 의장도 자신들이 차지하고 법사위원장도 자신이 차지해서 같은 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야말로 의회 폭거를 저지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회 폭거 저지른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자고 해서 거기에다 국민의힘이 맞는다고 명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이 선언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연대 보증을 했고요. 세상에 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